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와중에 짐 로저스,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 증시가 거품이다, 폭락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누군 폭등한다, 누군 폭락한다, 아주 그냥 어느 장단에 엉덩이를 흔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론자랑 폭락론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거죠. 보통은 의견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둘 다 존재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역대급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코로나 폭락이라는 역대급 악재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게임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은 상승한다, 한 명은 폭락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승론자를 보면 JP 모건, 모건 스탠리, 블랙락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죠. 폭락론자를 보면 개인입니다. 짐 로저스, 손정희, 루비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코로나 폭락 때 뭐라고 했는지 이력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겠죠. 저는 애널리스트들의 저승사자라고 하니까 제가 등판했죠. 자, JP 모건이죠. 내년에 코스피가 3200 간다. 근데 셀트리온은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제 확인했죠. 자, 모건 스탠리죠. 달러 팔아서 주식 사라. 백신이 나와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3월 3일에 테슬라 저가 매수 시점 아니야? 예, 당시에 149달러였고요. 현재 654달러입니다. 약 4.3배 상승했네요. 잘 가. 블랙락이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라. 내년에 신흥국 주식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참 폭락했던 3월 26일이죠. 뉴욕 증시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 당시 S&P가 2630이었고 현재 3702입니다. 약 40% 상승했어요. 오.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다. 주식시장은 대거품이 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9월에 세계시장에 대거품이 생긴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코스피가 상승장이다. 3천을 넘는다. 그리고 코로나 그 사태 때 다시 한번 바닥 찬스인가 라는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 방송을 자주 봅니다.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이 사람 방송을 틀어놓고 모니터링을 해요. 예. 아무튼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폭락론입니다. 짐 로저스 씨입니다. 1, 2년 내에 증시가 투매가 발생한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아난티 주식. 네, 아난티. 아난티 얘기만 나오면 맞아야죠, 이 사람은. 네. 아난티 주식을 4천만원씩 샀다고 합니다. 19년 3월 11일에. 당시 아난티가 3만원 정도 했어요. 현재 8,290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반등해서 이 정도예요. 지금 현재로서도 약 72% 폭락했습니다. 왜 샀어요? 자, 그리고 5월 8일, 올해 5월 8일이죠. 이제 반등이 시작했을 때입니다. V자 반등이 까지는 아니고, 그냥 반등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또 다른 급락이 임박했다. 잘 가. 예, 이제 손정희 회장인데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짐 로저스 씨가 1, 2년 내에 대폭락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2년은 괜찮겠네요. 생각해보면. 예, 1년 뒤잖아요. 제가 상승장을 체크해보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오릅니다. 그러면 아직 오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분은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멘트에. 손정희 회장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지만 2, 3개월 후를 누가 아는가. 자, 3월 2일입니다. 지금이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당시 S&P가 3090이었고 현재 3078입니다. 2조 2. 이거 왔다 갔다 해, 수치가. 약 20%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되게 웃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3월 2일에 지금이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했을 때가 S&P가 3090인데요. 지금 3700 수준이면 약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 싼 게 저가에 매수할 기회였다는 건가요? 예. 지금 3700이 되니까 이제 고가라는 건가요?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죠, 생각해보면. 자, 루비니 교수입니다. 닥터 둠이죠. 예. 대선 뒤에 분쟁이 늘어지면 주가가 10% 하락한다. 오, 닥터 둠치고는 10%라 시장에 심각한 위험을 의미한다. 자, 한참 폭락할 때죠. V자도, L자도, U자도 아닌 그대로 추락하는 I자 형태. 오. 6월 24일이죠.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회복세가 힘을 잃을 것. 잘가. 자, 다 의미 없는 해설가들입니다. 쿠이보너라는 단어를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입니다. 본인 소신대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후회 없게. 예. 아, 나 어제 저거 살걸. 아, 지난주에 저거 살걸. 아, 코로나 폭락 때 이거 살걸. 아, 아.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멘텀을 생각하고 골을 설정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왔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을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신규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제가 가진 경험치나 세상에 널브러진 정보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쿠이번호 얘기하는데 너는 면제냐? 라고 하죠. 저요? 전 투자자입니다. 네. 저는 증시가 상승하면 저한테 이익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만약에 하락한다는 판단이 들면 저도 하락한다고 그 얘기하면서 인버스를 투자하겠죠. 자, 선물옵션 만기 손익 차트입니다.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다들 뭐 난린데요. 뭐 내 마녀가 어떻니 저떻니 코드로플 위칭데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맞지 않아요? 예. 일단 근데 형성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색 선이 현재 지수고요. 코스피 200이죠. 선물. 자, 그러면 이 위쪽 Y 분면, Y축 그 양의 분면이 그 수익입니다. Y축 밑에 0 밑이 그 손해 보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고 지금 현재 개인은 그 선물 옵션 만기가 되면 수익입니다. 이쪽 그 지수가 올라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노받고 상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얘들은 하락은 지금 머릿속에 없어요. 개인들은. 자, 그럼 외국인이죠. 외국인 똑같죠 지금. 예. 얘들도 지금 상승 시에 이익이 극대화되고요. 하락하면 이익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선물이랑 옵션 합성한 겁니다. 빨간색이 선물이고 파란색이 옵션이에요. 자,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지수면 그냥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 아, 또이또이가 아니네요. 제가 지금 옵션을 봤습니다. 선물 옵션 합성을 보면 얘들이 현재 손해 구간이에요. 근데 증시가 상승하면 손해가 극대화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손해가 커지잖아요. 자, 투신입니다. 투신은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그 개인과 비슷합니다. 현재 수익권이고요. 그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커집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축소됩니다. 어차피 수익 구간이에요. 은행, 기타금융, 보험, 기타 법인은 볼 거 없습니다. 선물옵션 시장에서 작은 손이에요. 자, 연기금 등을 보면 지금 현재 똑같죠. 이것도 금융투자랑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얘들은 계속 팔고 있죠.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얘들도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 손해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상승을 점치고 있는 그 투자 주체는 개인, 외국인, 투신이고요. 하락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금융투자랑 연기금 등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지수가 끝날 때 동시효과쯤에 그 청산을 하겠죠. 청산을 하면 그 현물을 팔고 매도하고 매수할 겁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그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수를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그거를 또 수비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가쯤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매수가 많은 거고요. 현물 매수 매도가 많은 겁니다.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극대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지금 제가 경계를 부르짖고 있는 지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외신입니다. 자, 화이저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2명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임상 때는 43,000명이 접종해서 2회차까지 별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접종이 시작되니까 2명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복숭아만 먹어도 알러지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물며 지금 현재 이 지독한 팬데믹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인데 알러지 반응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고요. 애들이 대서특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심각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팩트가 발생했는데 언론이 펜을 굴리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팔수들이 중요한 거죠. 알러지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알러지는 아니야, 이렇게 보도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알러지가 발생했는데 임상 때는 이상 없다고 하더니 실질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니까 알러지 반응이 발생해 충격,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2명의 알러지가 발생했답니다. 도어대시랑 에어비앤비가 프라이싱을 하고 있답니다. 가격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시장 기대치 대비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탁파일이 상승했다. 스탁파일이라고 하면 재고인데요. 재고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때까지 좀 반영돼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만큼 상승했으면 다음엔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US 잡 오프닝이 라이즈했다. 이거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회복세가 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팩트를 두고 지금 현재 회복세가 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뭐 12월도 좋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답니다.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위안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으로 돈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내신입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13조 6천억 원이다. 사상 최대다. 은행들이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에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11월 말에 그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뱅크 러쉬를 했죠. 은행으로 달려가서 막차를 타자라고 하면서 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예상을 해보면 더 이상 대출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기 전에 막차 타자라고 하면서 갔잖아요. 자, 그러면 되게 이게 웃긴 거예요. 막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잖아요. 제 뒤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 걸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 증가폭은 앞으로 둔화될 거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였으니까 더 이상 안 늘겠죠. 이 버블이 터지지 않으려면 자산이 폭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이 계속 상승해도 언제든지 경계감은 거둬서는 안 된다. 이게 터지면 뻥 터지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냥 가설과 전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내마녀의 날 앞둔 코스피 단기 횡보 가능성이 있다. 뭐 하락한다고 하더니 상승한다고 하더니 이제 내만의 날을 앞두고 있으니까 횡보한다. 저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승이 끝나면 횡보할 것 같아요. 옆으로. 뭐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상승이 끝나면 하락합니다. 근데 옆으로 기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플랫 조정을 하면 그 다음 상승은 더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승폭이 부담돼서 파는 애들까지 다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주식은 제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떨어집니다. 질질질질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건 상승하고 있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재정 부담이 추가돼도 백신의 여유분을 확보해야 된다.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하루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1000명이 넘었을 때 대비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재정 부담이 추가돼도 백신 여유분 확보라는 말은 정말 쉬운 말 아닌가요? 돈 더 써서 사라는 건데요. 이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유분까지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시장 조성자 제도 손본다. 일부 증권사는 퇴출.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인기 있는 종목은 괜찮아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괜찮은데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어서 갑자기 뜬금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요. 뭐 그 VI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왕왕 보이죠. 갑자기 하락 VI가 걸릴 정도로 분봉이 망가지더니 그대로 복구하는 거. 그런 로또 종목이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걸릴까요? 저 이때까지 그 증시에 참여하면서 딱 한 번 그렇게 매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분, 3분도 안 돼서 그 정도면 동적 VI가 걸리거든요. 동적 VI가 걸리기 때문에 그 2, 3분 안에 6% 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진짜 한 번에요. 그 진짜 로또죠. 로또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호가창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겁니다. 호가창을 채워 넣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그 시장 조성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채워 넣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도창을 채워 놔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공급의 대가로 증권거래세 수수료 면제 엄청나죠. 이러면 슈퍼 단타 칠 수 있잖아요. 퀀트 알고리즘 동원해서 초단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 주문 시에 가격 제한 규제 업팅 룰. 업팅 룰을 예외해 준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죠. 계속. 왜냐하면 공매도가 업팅 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짜 나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시장가로 던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업팅 룰이 그 예외로 되면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겁니다. 그거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호가 및 호가가 최대입니다. 팔 수 있는 가격에. 그 밑에 호가를 팔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밑에 호가에 할 수 있는데 매도는 그게 아니다. 매도는 현재 시장가로 파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조성자가 호가를 채워놔야 되는데 공매도를 빠르게 하고 호가창을 채워놓으면요. 그러니까 약간 악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가 말이 많은 겁니다. 이게 점점 붉어지고 투명해지면 좀 더 증시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기영 대한항공 사장께서 통합 이후에 구조조정 없어 일자리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항공업계가 힘들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해요. 뭐 귀족 노조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만 노조가 없으면 그냥 고용주는 사람을 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는 잘 미들 그라운드를 찾아야겠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만도의 사례를 보시면 압니다. 만도가 구조조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 만도는 앞으로 좀 좋아지겠네요. 어쩔 수 없죠. 그 투자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그 반대겠죠. 오늘 원유재고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요.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원유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요. 노동회전율 조사 빈 일자리 수가 좀 좋게 나왔지만 슬로우하다라고 좀 욕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국 건설기업 선정할 줄 알았는데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선정을 시무식한 거죠. 낚였습니다. 저도. 내일은 혁신성장 빅3를 방문하고요.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유망업종은 조선이겠죠. 선물오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20분 못 채우겠네요. 20분 안에 못 끝내겠네요.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상승했죠. 하락폭보다 더 크게 상승해서 또 역대급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폭락론자들이 또 무색해지겠네요. 손가락 쩝쩝 빨고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늘은 좀 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이게 지수가 반등해서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세요. 드디어 상승한 장답게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종목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나쁘지 않았을 거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수했고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고요. 아까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만 봐도 아시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샀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이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상한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상한가는 꼭 나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막 점프하고 있어요.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시체말로 얘기하는 동호회 뭐 이런 애들이 약간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일 당연히 있겠죠. 예. 돈이 오가는 쩐의 전쟁판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작전 세력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전 세력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지만 추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죠. SV 인베스트먼트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외국인이 좀 산 게 좀 그냥 그렇습니다. 내일 그 선물 옵션 포지션 청산할 때 봐야겠죠.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은 상승을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초에. 근데 장 막판에 아마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 매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개인은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어제 하락할 때 신용융자를 좀 털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좀 투입이 됐고요. CME 잔고 올랐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 타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락 추세 형성했다, 하락 추세 그 깨고 올라갈 때 또 거래량 터지고, 약간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펀더멘털이 약간 좀 그래요. 네. 코스피는 뭐 안정적이었죠.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못 봤어요. 올랐죠? 올랐을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안 올랐을 리가 없죠. 이런 건 그 차트를 안 봐도 알 수 있다. 미증시 지금 현재 약보합 중이고요. 약보합 중입니다. 지금 일자리 수의 회복이 더디고, 그 다음에 유가란다. 원유 재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원유도 떨어지고 있고요. 원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2% 정도 올랐는데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많이 그거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초가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오늘 사실 시초가 때 코스닥 안 좋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어제 또, 사장님은 정말 매수를 잘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더 살짝 늦게 사서 이게 세용지마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의 저점에서 매수하셨는데 다음날 그 저점을 깨고 떨어져서 저는 회사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다시 반등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금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도 좀 안정세를 보여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 저는 진짜 이번엔 정말로 ETF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방송을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 지금 혹시 이까지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싫어요 누르고 끝까지 보면 그거야말로 변태죠. 근데 왜 누르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메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떤 게 싫은지. 약간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아이콘 몇 개 띄우고 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요, 시장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했더니 평소보다 좋아요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하기를 외치는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약간은 저는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거라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아요랑 구독하기라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아무나 막 들어와서 그냥 입으로 똥을 싸는 기음을 토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으로 제가 뭐 단타를 크게 성공하면 그거를 막 부각시키면서 이 봐라 내가 미륵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기몰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불순분자만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냥 헛소리나 삐약삐약 하고 대체 정신을 어디 놔둔지 모르는 아마득한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현자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썰이 길었는데요. 오늘 하도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